안녕하세요. 박은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저녁 다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영어 독해력 상승을 위한 똑똑한 공부법이 사실은 이번 토픽의 시작입니다. 근데 제가 이 독해력 상승을 위한 똑똑한 공부법 하다 보니까, 어, 뭐가 좀 걱정스러웠냐면요. 이 독해력 상승을 위한 똑똑한 공부법이라는 것이 갑자기 막 상승을 하거나 갑자기 실력이 확 올라가는 혹시 그걸 기대하고 들어오시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자, 제가 사실 이번에 특강으로 준비한 독해력 상승을 위한 똑똑한 공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학습 도구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학습 도구들이 너무 많고 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던가 이 장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여기 장 가서 공부하고 저기 가서 화면을 공부하고 저기 가서 또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조금 아니네. 그 이론에 현정님 엄마 들어오셨군요. 네. 뒤집어. 저는 엄마 뒤집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뒤집으래. 기본적인 학습법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요즘 나오는 어떤 그런 효율적인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자라는 게 사실 제 이제 수업을 준비한 의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근데 제목에서는 제가 독해력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독해력이라는 거는 문장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인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토익 RC라는 게 뭡니까? Reading Comprehension이잖아요. 이게 읽고 문장을 해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의미까지 파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독해력이란 말보다는 수업에서는 제가 그래서 지금 자, 읽기라는 단어를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읽기의 개념과 그다음에 읽기의 목적, 리딩이죠. 그리고 읽기의 방법, 그리고 읽기의 어떤 효율적인 전략, 이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요. 다른 거보다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사전적 의미에서는요, 책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 또는 뭐 기술 이런 거를 의미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사전적 의미인데 이제 그 우리 인터넷 딱 치면 구글에 사전 딱 치면 뭐부터 나오죠? 캠브리지 브리지라든가 뭐 메리안 웹스터라든가 이런 사전들 온라인 사전들이 떠요. 자, 요거는 캠브리지 사전에서 딕셔너리에서 얘기해준 이 사전적 의미로 읽기, 리딩은 치면은 딱 뭐라고 나오냐면요. 책에서 정보를 얻기 위한 활동이라고 나오는데 이 정보라는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 리딩을 할 때. 그리고 위키피디아에 보게 되면 인쇄된 물자나 어떤 문자나 글로 쓴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를 얻어내는 그런 인지 과정인데, 자, 여기서 정보, 그죠? 그 다음에 인쇄된 문자나 글로 쓴 것으로부터 우리가 뜻을 얻어내는 인지 과정. 제가 이번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특강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정보랑 그 다음에 문자, 글,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 바로 인지 과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즘 인공지능, AI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어떤 거였어요? 인공지능은요, 인간의 뇌를 사람의, 휴먼의 어떤 브레인을 그대로 따라 만들어서 만든 기계거든요. 근데 그 기계를 학습시키는 게 누구죠? 바로 인간이에요. 그 기계에게 학습을 시켜서, 이게 맞고 틀리다라고 피드백을 주면서 그 인공지능이 그러면 다음에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른 거를 접했을 때 그걸 바탕으로 맞고 틀리고 자기가 아이디어를 생성해내는 거고 또 요즘은 이제 생성형 AI 해서 스스로가 자기가 학습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제가 어제까지 들었던 이 정보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AI가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간의 인지 과정만큼 사실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게 없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학습이 바로 이 인지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인지 과정이 뭔지 한번 볼게요. 커그니티브 프로세스예요. 즉,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는 뭐냐면요. 인간이 정보, 자, 이 정보 진짜 중요해요. 인포메이션 또는 지식을 획득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읽어서,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듣기 위해서 뭐를 확인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실용영어 학과에 공지를 확인하셨죠. 자, 정보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면서 아, 학습이 있구나라고 저장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어떤 우리가 리딩하면 뭐 제가 또 독해력을 상승시키기 위한 똑똑한 학습법이라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아, 학습에만 적용된 것이 리딩이 아니에요. 그리고 학습에만 적용된 것이 인지 과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일상이 바로 이 인지 과정을 통해서 짧은 거, 긴 것까지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일상을 하는 어떤 것들 정보에 얻는 거, 그 다음에 학습에 연결되는 정보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시고 저장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읽기에서의 아까 인지과정이라는 것과 좀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까 제가 읽기에서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전적인 의미가 뭐였어요? 바로 정보를 획득하고 그 다음에 활용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인지 과정이라는 것이 근데 오늘은 제가 특강의 주제가 지금 리딩에 관련된 거지만 이 인지 과정이 그럼 리딩에만 적용될까요? 아니죠.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아, 리딩을 하고 내가 정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또, 자, 지금 이렇게 보면 핸드폰에 쓰기도 한단 말이죠. 또는 이렇게 저처럼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들리려고 제가 이렇게 메모도 좀 했거든요. 메모도 좀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라이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누군가에게 말로 전달하면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학습은 연결되어져 있는데 그 모든 스킬들이 다 리딩, 라이팅, 리스닝, 스피킹의 이러한 어떤 스킬들이 다 요 인지 과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오늘은 읽기가 굉장히 인지 과정하고 많이 가깝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읽기는 글로 쓰여진 것을 이해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개의 과정이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자, 단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죠. 레드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읽기를 하게 되면요. 단어를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뭐를 하는 겁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단어의 인식은요. 글로 쓰여진 기호를 인지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고, 이해를 한다는 거는 텍스트로 연결된 단어나 문장을 이해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해력이에요. 독해라는 것은 단순히 문장을 읽고 내가 해석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의미까지 파악해 줘야 되는 거죠. 즉, 컴프레hen션까지 같이 가는 건데, 그 컴프레hen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만 알아서도 안 되고, 그쵸? 전체적인 미닝 파악도 그것만 갖고도 안 되는 거죠. 즉, 이런 거에서 우리가 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인지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요즘은 학습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그 도구들은 우리가 학습의 보조라던가 나의 효율적인 어떤 그런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즉, 여러분들이 효율적인 어떤 결과를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 기본에 충실한 거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교수자에게 모든 것을 해결했어요. 학습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는 도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요즘은 어떤 말도 나오냐면요. 인간 교사와 AI 교사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아예 이제 승용화돼 있죠, 그 말이. 그래서 AI 교사도 있고요. AI 조교도 있고요, 대학에. 그리고 AI, 뭐, AI,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AI 상담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교사, 인간 상담사, 인간 조교로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즉, AI라던가 이런 새로운 도구들은 여러분들이 학습하기 위해서 교수자의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학습하시는 어떤 기본 동기부여,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어의 인식, 이건 누가 하는 겁니까? 예전에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몰랐던 단어를 누가 테스트해 줍니까? 교수자가 학교에 가거나 어떤 학습에 장에 가게 되면은 테스트를 하게 되죠. 아, 오늘 뭐부터 뭐까지 테스트할 거니까 100점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거를 이제 AI라든가 이런 도구를 활용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인지 과정이 사람이 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는 것처럼 목적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건 중요하지만 학습의 어떤 기본적인 거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리딩하는 것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식과 단어의 인식과 그리고 이해라는 거. 이것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점을 좀 한번 볼게요. 대상으로서의 읽기 관점을 보게 되면 글 쓴 사람은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죠.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PPT를 만든
어떤 사람인 거죠? 글쓴이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을 여기서 또 파악을 하시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글쓴이는 아이디어를 언어로 표현하고, 독자는 그 아이디어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읽기라고 얘기를 했고요. 과정으로서의 읽기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죠?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런데 요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작가와 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독자가 필요한 내용들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자, 배경 지식, 사전 지식, 일반적 지능. 자, 여기서 배경 지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간혹 그런 얘기 있을 거예요. 학습으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가장 쉬운 일상을 예를 들어 볼게요. 갑자기 우리 단톡 많이 사용하죠? 단톡이 이렇게 봤는데 어떤 그 지문을 딱 봤는데 나는 중간에 들어갔고 잘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자, 뭐가 없는 거죠? 사전 지식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초대돼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나가서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죠.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제에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죠? 이해가 잘 되죠? 훨씬 더. 그리고 책을 읽어도 저는 사실 돈을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없죠? 그런데 저는 돈을 벌는 거는 좋아하는데 제가 투자에는 잘 몰라요. 그러면 투자에 관련된 화면이 나오면 또는 투자에 관련된 정보가 나오면 제가 어떨까요? 그죠? 저는 벌써 거기에 대해서 배경 지식과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잘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리딩을 하는 거에는 나의 배경 지식과 사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일반적 지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그니티브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근데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이제 읽기의 개념에서 보통 관점을 두고 다룰 때 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배경 지식과 사전 지식 말씀드렸죠? 이 스키마 이론이라는 것이 리딩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참, 제가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읽기라던가 어떤 그런 그 리딩이라던가 라이팅에 관련된 전략은 상당히 많아요. 또 오늘 제가 짧은 시간 안에 다 풀 수가 없어서 전체적인 어떤 그런 리딩 스킬 중에서 우리가 크게 다루는 제목만 지금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되면은 또 그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이제 스키마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그리고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의 내용을 통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리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서 모든 것을 내 영어 실력으로 다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인데,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어떤 역사,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요즘에 어떤 그런 시대 풍자, 그런 내용들까지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휘나, 그죠? 버케블러리라던가, 아니면은 뭐 그 단어의 어떤 특징들이라던가 그런 것까지 포함하는 걸까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영어 리딩을 할 때 내가 그 단어에 대한 어떤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원서를 읽을 때, 처음에 읽을 때 몰랐던 단어가 예를 들면 100개였어. 100개 너무 많다. 좌절감이 오죠. 처음에 내가 읽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중간중간에 책 페이지 원서책 하나에 한 다섯, 여섯 개 나오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가 단어를 모르지? 이제 진도가 어떻죠, 여러분? 잘 안 나가겠죠? 그러다가 점점점 뒤로 가면 단어가 반복되고 구조가 반복되면서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리딩의 스피드가 생기는 거겠죠. 자, 즉 여기서 말하는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의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은 예전에 학습했던 어떤 언어 지식, 어휘 지식, 표현 지식 이런 것과 배경 지식. 그래서 익숙함에 내용이 익숙하면 훨씬 더 리딩이 잘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어떤 연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 글의 의미 파악에 어려움을 겪는 독자는 어휘나 문법 실력의 부족이 아닌 스키마의 부족이라고 하는데 이건 좀 논란이 좀 있어요. 자, 이거는 눈한 선생님이 얘기한 거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 티칭을 해보시면 또 내가 공부를 해보면 느낄 때 정말 내가 리딩을 너무너무 잘 하다가도 막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요거 이제 제가 뒤에 가면 말씀드릴 건데, 어휘나 문법 실력의 부족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또 따로 집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저는 사실 이제 요 분은 이렇게 얘기하셨지만, 오랫동안 가르쳐 본 경험과 제가 스스로도 공부를 해본 경험 결과, 어휘나 문법 실력도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강조하신 거는 어떤 스키마의 부족, 바로 배경 지식과 사전 지식의 부족을 얘기하신 건데, 자, 요거에 대한 거는 우리 각자가 좀 생각해 볼 어떤 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자가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이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사용된다는 이론이고요. 주제에 익숙함. 요거는 사실 리딩에서요. 퍼밀리러티라 해서 내가 어떠한 주제에 굉장히 익숙하면 해석을 너무너무 잘 되고 내용도 잘 이해가 잘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그 주제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잘 안 되는 거죠. 자, 요거에 대한 거는요, 제가 한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했어요. 지난 학기에, 이제 벌써 작년도인데, 한 달 전에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 이제 그 학교에 스포츠 계열 학생들이 많아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친구들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리딩 자료를 줄 때는 일반 자료를 줬더니 뭐 서로 실력들도 다르고 학생들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가 조금 더 어려운 스포츠 관련된 그 운동에 관련된 주제를 구글 기사에서 구글 뉴스에서 이제 가져다가 줬는데 제가 볼 땐 분명히 구글 기사가 더 어렵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댓글에 뭐라고 달았냐면요. 제가 이제 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학생들한테 기록을 하라고 했더니 내용은 어려운데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고 흥미도가 훨씬 더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영어에 대한 주제도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는 좀 관심이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전공 수업에서 벌써 사람의 신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학습을 했고 이 학생들이 이미 그것에 관련된 시험을 봤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는 어렵지만 내용에 대한 어떤 그런 친숙도가 생기니까 훨씬 더 쉽더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읽기에서 말하는 어떤 글의 의미 파악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합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그러면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뭘까요? 리딩도 그럼 어떻게 될까요? 꾸준히 많은 양을 읽으셔야 돼요. 읽는 양을. 그러니까 한두 개만 읽어서 내가 쌓이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읽고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프라이어 익스피리언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게 이제 여러분들 쌓여가는 겁니다. 근데 모든 학습이 마찬가지죠. 그거는. 그쵸? 자, 그래서 스키마 이론이 굉장히 리딩에서는 특히 언급되고 있다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여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띄웠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리딩을 할 때 그래도 지금은 배경이라던가 지식도 사전 지식도 필요하고 스키마 이론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배경 지식이 풍부해도 그 부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되면은 사실 리딩할 때 좀 힘들더라고요. 두 가지. 제가 이렇게 지금 화면에 안 띄워놨는데 뭐가 있을까요? 한번 3초만 생각해 볼까요? 서현주 교수님 뭐 지금 아름다운 얼굴이 비치시는데 우리 서현주 교수님이 혹시 또 하시려나요? 자, 가장 기본이에요. 제가 여러분 바로 단어와 문법입니다. 제가 문법을 왜 강조하냐면요. 미팅을 하다가요. 자, 이제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특히 이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해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자, 우리가 이제 자습서라는 걸 보게 돼요. 자습서를 보게 되면, 내가 잘 해석이 안 됐던 분이 이렇게 해석되는 거구나. 의미를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학생이 나중에 때가 되면 똑같은 구조의 문법으로 이루어진 그 지문을 또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건 결국 뭐냐면 문장 구조를 이해 못했다는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박은호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기본이 잘 돼야 됐다는 걸까? 아니면 전체를 잘해야 된다는 걸까? 지금 궁금하시죠? 자, 일단 전형적으로 읽기의 목적을 크게 6가지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저기 보시면 1978년도죠. 제가 이걸 왜, 여러분 생각할 때, 78년도 이거 언제적 건데 지금 전형적인 읽기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이 지금 그 라이벌스하고 템플릿 선생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건데, 사실 생각해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하고. 자, 특정한 정보 수집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리딩을 하면서 정보를 특정하게 목격하는 거고요. 과업 수행, 이거 뭡니까? 자, 직장을 생각해 볼까요? 학업을 생각해 볼까요? 학업을 하기 위해서 읽고 씁니다. 자, 그런데 똑같아요. 예전에나 셰익스피어 시대는 썼겠죠? 지금 시대는 어떻게 하죠? 컴퓨터로 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그걸 받아서 읽게 되겠죠? 온라인 시대로 바뀐 것뿐이에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었을 뿐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유지 목적. 자, 오늘 친구에게, 그죠? 그리고 내 거래처에게.
누군가에게 다. 근데 그 시대는 78년도에 내놓으신 거나 지금의 2025년도나 똑같아요. 자,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엇이 이용이 가능한지 알기. 오늘 새로운 거 나왔나? 자, 인터넷. 여러분 구글 서칭 엄청 하시죠? 그리고 저는 읽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책을 사시지는 않아도 된다고는 봐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책을 좋아하다 보니까 책을 많이 학습을 하게 되는데 책도 좋고요. 그다음에 책에만 있는 정보가 온라인에 있을 수 있고요. 온라인에 없는 정보가 책에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뉴스도 보게 되고 예전에는 뭐를 봤습니까? 신문을 봤겠죠. 그 이전에는 소문으로 또 떠나다니기도 했었고. 자, 그다음에 또 주변에서 발생하는 일을 파악하기 위한 것, 오락이나 여가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 사실 이 78년도에 내놓으셨던 그 읽기의 목적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는 건데 뭐가 달라진 거죠?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가 달라진 겁니다. 자, 이제는 특정한 정보 수집을 위해서 뭘 합니까? 다 신문 기사라던가 뭐 공고를 냈던 것들이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하게 되는 거고 모바일로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도구가 달라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읽기의 목적을 제가 요거를 최근에 혹시 새로운 게 있나 하고 찾아봤는데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우리 일상하고 지금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읽기의 목적이 이렇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여기서 안 하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없어요. 그쵸?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 화면을 보고 계신 것도 뭐는 거죠? 읽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읽기가 되는 거죠. 자, 지금 이제 그래서 읽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인텐시브 리딩하고 익스텐시브 리딩이라는 것을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인텐시브 리딩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정독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 하면. 익스텐시브 리딩은 뭐죠? 과독이라고 하죠. 이거에 대한 논란 참 많았어요. 과연 하나하나 다 읽어야지 실력이 늘 것이냐? 아니면 한이 읽어야 늘 것이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학생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한테 상담을 해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읽고 대충 보고 빨리빨리 넘어가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 경험상 봤을 때 익스텐시브 리딩은 보통 비기너 입장까지가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그 인터미디어트 단계로 넘어가 버리게 되면은 익스텐시브 리딩이 좀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리 실력이 된 어드밴스드인 사람도 이 부분 같은 경우 내가 익스텐시브 리딩으로 읽다가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익스텐시브로 넘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 우리 퓨전 좋아하죠? 퓨전. 그죠? 요즘은 퓨전 시대예요. 이것도 같이 합해져야 되는 시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라고 저도 사실 질문 많이 받아요. 학우님들한테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는 늘, 지금도 저는 이게 병행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이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인텐시브 리딩은요, 제가 이걸 그대로 지금 갖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네이션 책에서 이제 제가 지금 갖고 왔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랭귀지 features의 인텐시브 리딩은 그리고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어프로치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센텐스 바이 센텐스입니다. 즉,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밑줄 긋고 그 동그라미 해서 꾸며주는 거 표시하고 문장 구조 분석하고 이게 바로 인텐시브 리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방법이 이거고 가장 이제 좀 그 예를 들기 좋은 방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수능 영어 같은 거 할 때 하나하나 다 그죠? 처음에 하다가 해석이 안 되면 이제 결국은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생각해 보면은요. 평상시 공부할 때는 인텐시브 리딩으로 공부를 하다가 모의고사 보는 날, 수능 보는 날은 다 뭐는 거죠? 익스텐시브로 하는 거예요. 음입하고 쫙 하고, 그쵸? 자, 그런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처음에는 내가 익스텐시브하게 내용을 읽어요. 그러다가 내용 파악이 잘 안 되면 다시 어떻게 돌아가죠? 익스텐시브로 돌아가기도 해요. 근데 이게 L1과 L2가 좀 다릅니다. 사실 우리 L1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거 가끔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모국어가 한국어란 말이죠. 여러분들은 한국어 원어민이세요? 아주 한국어 나도 언어 하나 잘하고 싶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어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 영어. 우리는 언어를 두 개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자, 그런데 한국어 같은 경우는 다독을 많이 한다고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해요. 그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이유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 지식, 사전 지식을 위한 이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키마 이론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만큼 다독을 많이 하면서 어떤 사전 지식과 배경을 많이 갖고 어휘력이 잘 되면 외국어 공부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L2 학습. 우리가 사실 영어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는 포린 랭귀지죠. 세컨 랭귀지라기보다는 우리는 거의 영어는 외국어에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저희 이제 아들이 이제 다 컸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제가 잠깐 이제 아시는 분이 미국에 계셔가지고 이제 학교를 좀 살짝 보내려고 했는데 이 아들이 한국어가 그러니까 이게 딸은 키울 때 여자애들은 막 굉장히 영리하고 영민하다 보니까 좀 센스도 있고 빨리빨리 말귀도 알아듣는데 이게 남자애들은 좀 둔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얘를 이제 잠깐 6학년 때 보내면 한국어가 안 되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초등학교 때 갔던 친구들도 간혹 방학에 돌아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래서 제가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특히 이제 얘는 무슨 얘기를 하면 왜 그래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아들내미 큰일 났다. 공부를 좀 시킬 게 아니라 얘는 내가 볼 때 책을 많이 읽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럼 학교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책을 많이 읽어라 자고 얘기를 했어요. 책을 많이 읽으면 보내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들내미가 진짜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책을 제일 많이 빌린 애로 그때 상을 받았어요. 자기 전에. 근데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빌리긴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하는 말이 근데 엄마 내가 데미안은 뭔 얘기인지 진짜 끝까지 모르겠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미안은 나도 모르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근데 애가 갔는데 확실히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러는 다독이 진짜 중요해요. 근데 L2는 이 다독을 하기에는 우리가 좌절이 많이 느껴져요. 읽다가 막히고 읽다가 막히고 저는 그래서 L2를 공부할 때는 원서책을 차라리 10번 읽으라고 말해요. 한 권의 원서책을 10번을 읽으면 거기에 나오는 랭귀지 피처스라든가 텍스트 바이 텍스트라든가 센텐스 바이 센텐스에서 그리고 특히 그래머 이 그래머가 문법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처음 영어를 시작했을 때 문법과 내가 지금 성인이 돼서 배우는 문법이 변화됐나요? 시대의 흐름과 함께 변화 안 됐어요. 문법은 안 바뀌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봤던 문법책이 색깔만 바뀌어가지고 컬러만 바뀌어서 강조하는 게 레드에서 블루로 바뀌었더라고요. 그 문법책이 그대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문법은 그대로고 시대의 흐름에 맞게 디자인만 바뀐 거예요. 문법이 바뀐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L2는 단어 하나, 그러니까 책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면 거기에 나오는 모든 구조와 단어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병행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느 한 방법이 좋은 게 아니라 특히 교수법 같은 걸 하다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제가 그래서 효과적인 뭐 똑똑한 독해력 상승을 위한 똑똑한 영어 학습법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베스트 웨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교수법은 적절하게 다 병합이 돼서 최고의 어떤 교수법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상황과 나에게 맞는 것들의 교수법을 적절하게 전략을 여러분들이 병합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인텐시브 리딩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익스텐시브는요, 벌써 이 말이 달라요. 미닝 포커스드예요. 그리고 인풋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인텐시브는. 그래서 아까 인텐시브는 미닝이니까 배경 지식, 사전 지식, 많은 양의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같이 병행이 돼줘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근데 미닝을 많이 포커스해서 인풋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중요한 어떤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또 이해를 못하게 되면 정보의 어떤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도 생기거든요. 특히 그리고 익스텐시브 리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러너가 학습자가 읽는 어떤 텍스트의 그 레벨에 따라서 내가 레벨이 낮으면 낮은 거 그다음에 높으면 높는 거. 그래서 이게 정보의 양, 익스텐시브 리딩은 퀀티티가 중요합니다. 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인텐시브 리딩 같은 경우는 책 한 권을 제가 10번을 읽으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권이니까 퀀티티가 안 되겠죠. 근데 익스텐시브는 그야말로 뭐가 되는 겁니까? 다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1과 L2의 환경이 좀 다르다 보니까 다독과 정독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L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다독을 하기까지에는 정독도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거쳐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프로세서로서의 어떤 관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인텐시브 리딩에서 중점을 둬야 될 측면이 있어요. 컴프레hen션 부분이 있고요.
regular and irregular sound spelling relations가 있고요. vocabulary 있고요. grammar 있고요. cohesion 있고, information structure 있고, 장르 features가 있고, strategies가 있는데, 요거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학습한 방법들이에요. 자, comprehension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어떤 텍스트를 좀 이해를 하는 거죠. 제가 아무리 어드밴스드 된 러너라도 익스텐시브하게 내용을 보다가 어느 한 부분에 이해가 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논문을 읽고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도대체 요 파트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익스텐시브하게 내용을 쭉 보다가 웃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참 묘한 게 그걸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보이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몇 번을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시 인텐시브하게 넘어가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펠링이 있고요. 근데 보캐블러리 알아야지 가능하겠죠. 근데 참 이건 있어요, 여러분. 이 보캐블러리를 모르더라도 쭉 읽다가 보면 앞뒤의 상황에 따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학생 중에 리딩 자료를 줬더니 이 녀석은 처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실험한 거였죠, 나름. 근데 처음에 이 학생이 색깔을 다르게 단어를 정리를 했다. 제가 여러분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단어책 사서 보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아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토익 공부하실 때도 학생들이 단어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기출문제 나왔던 거 싹 다 풀어보고 모르는 단어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드려요. 어차피 토익도 데이터에 의해서 시험이 나온 빅데이터에 의해서 시험에 나오는 거고 어휘가 바뀌는 게 아니니까 너가 모르는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남이 모르는 단어라던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단어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주제에 따라서 학습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머는 구조예요. 영어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언어다 보니까 내가 그 구조를 모르게 되면 해석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코이전은 뭘까요, 여러분? 시험을 보시거나 해봤으면 느끼셨을 거예요. 앞에서, 자, 다음 중 쉬가 가리키는 내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대명사, 그 다음에 지시어, this, that, it. 자, 이런 것들이 참 묘한 게 그게 뭐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this, that, it? 그게 왜 어렵지? 되게 묘한 거는 아카데믹 라이팅 그 파트에 보면은요. 요 코이전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L2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로 해서 아예 섹션이 있습니다. 라이팅 할 때 주의해야 될 섹션. 왜냐하면 사람들이 쉬를 쓰다가 갑자기 히로 바뀌고요. 갑자기 it을 가리키다가 딴걸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단수를 가리키기 위하면 it을 써야지 했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dem을 쓰기도 한다는 거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코이전이.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인텐시브한 거는 그런 걸 다 파악하는 거죠. it이 가리키는 것이 앞에서 뭐였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가리켰던 건 동그라미 쳐서 얘가 가리키는구나. 얘는 얘를 꾸며주는구나. 이렇게 했던 것들. 그게 다 인텐시브한 거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스트럭처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장르, 그다음에 스트레지스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을 줘야 될 측면인데 제가 보면 보캐블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 집중 학습이 되겠고요. 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레귤러하고 이레귤러 그 사운드 스펠링 같은 경우는 이제 순서로 읽기라던가 아니면은 파닉스 관련된 거. 이거는 이제 아유 비기너 단계에서 많이 하는데 생각해보면 파닉스가 안 돼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성인이 돼서도 책 영어 읽기가 잘 안 돼요. 영어는 단어에 큰 규칙은 없지만 그래도 물론 규칙이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있지만 파닉스 같은 경우 어렸을 때 우리가 파닉스를 배우는 이유는요. 그 파닉스가 되어져 있으면 단어를 연결해서 성인이 돼서 읽을 수 있는데 파닉스가 안 돼 있으면 중고등학교 때서 책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L1을 한번 잘 보면은요. 초등학교 때 자, 오늘 박은아 일어나서 책 들고 몇 페이지 읽어봐.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큰 소리로 자꾸 읽기 한 학습하는 분들 보면은 영자 신문 크게 읽기 이런 것들을 나오거든요. 읽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운드랑 그다음에 내가 눈으로 보는 거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리로 읽어야 되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잊어버릴까 봐 메모를 좀 해놨습니다. 코이전은 말 그대로 이제 대명사라던가 문장과 문장 간의 연결어구들, 접속사. 그래서 뭐 트랜지셔널 워드라던가 이런 것들, therefore, furthermore 뜻을 외울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사용돼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인포메이션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기사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그다음에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리딩 시험 볼 때, 그죠?
가장 쉬운 예로도 마찬가지로 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일어날 발생할 일로 예측되는 것을 고르세요. 그 다음에 자 누구누구가 한 것과 내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이게 다 뭡니까? 그 인텐시브한 리딩에서 온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확하게 내용을 파악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장르 같은 경우는 뭐 말 그대로 그쵸. 우리가 익숙한 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 교육이고 뭐 이제 전략 쪽이라 그러면 라이팅 쪽이라 그러면 이제 그런 쪽에 읽기가 더 잘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미드 같은 거를 이제 그 대본을 좀 구해서 보게 되면 뭐 법정 드라마를 좋아해요. 근데 배경 지식이 처음에는 없으니까 좀 힘들다가 나중에 이게 수사 드라마 좋아해요. 막 올드한 거 CSI 이런 거. 그러면 대본 이렇게 구해서 보다 보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자꾸 익숙해지면서 아, 이게 보다 보니까 시리즈를 몇 번씩 보다 보니까 잘 이해도 되고,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기사를 보게 되면 그 기사를 읽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전략. 자, 스트레지스는 뭐냐면요. 텍스트라던가 사전 사용. 여러분들 생각할 때 사전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 같죠? 여러분, 라이팅을 할 때도, 리딩을 할 때도 사전 사용에 대한 것이 전략의 항목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왜냐? 근데 저도 되게 신기했던 게 학생들을 해보니까, 오프라인에서 해보니까 사용을 안 해요. 심각하게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 켜. 왜냐하면 핸드폰 켜. 온라인 사전 써. 그랬더니, 사전, 교수님, 뭐예요? 이거 뭐 써요? 그래서 뭐 쓰니 했더니, 그냥 그래도 너 팝하고 쓰잖아. 똑같아. 이렇게 하면서 사전을 사용. 근데 팝하고는 돌리면 번역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봐. 그럼 거기에 유의어, 뭐, 그 다음에 반의어, 반의어, 반대말이죠?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그러한 정보들을 보통 이제 자습서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냥 모르면 질문하고 끝냈으니까 이 사전 사용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텍스트에서 내용을 추론한다던가 그러면 이제 추론하는 방법도 앞에서 요게 언급됐으니까 뒤에는 내용이 이것이 나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텐시브 리딩에서 이렇게 중점 둬야 될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건 너무도 익숙한 방법들일 거예요. 자, 이 익스텐시브는요, 러너가 관심 있는 것들, 다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텐시브는 이렇게 중점 줘야 될 측면이 있는데, 익스텐시브는 왜 중점 줘야 될 측면이 없을까를 이제 찾아봤죠, 계속. 그랬더니 이제 보통 미닝에 관련된 거라던가, 인풋이 많더라던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인텐시브는 그야말로 집약적으로 어떻게 정독을 하다 보니까 정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스텐시브로 가려면 물론 짧은 텍스트들은 괜찮아요. 근데 긴 텍스트들이 된 거, 호흡이 좀 긴 것들을 하려면은 인텐시브랑 같이 가지고 내가 기본적인 단어와 문장 구조가 잘 학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가장 쉬운 예로 우리 토익 공부할 때요. 토익에 대한 그 학생들이 저 토익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이제 특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네가 토익을 할 때 어려운 것 중에 하나 뭐 단어라던가 문법도 있을 텐데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수도 있다. 또, 네, 이러는 거예요. 왜냐면 아직 회사를 안 다니는 학생들에서 토익은 비즈니스잖아요. 그리고 리스닝이라든가 토익 LC 같은 경우는 이제 일상 회화에 관련된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리딩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호흡이 길면 놓치더라고요. 못 따라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전략으로 뭘 얘기해 줬냐면요. 글 해설을 먼저 좀 읽어봐라. 그러면 비즈니스에 관련된 계약이라던가 뭐 광고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 어떤 그 사람을 채용하는 거라던가 물건을 세일링한다던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나와 있어서 아 이게 이런 내용들이구나라고 이제 그건 하나의 시험 전략이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텐시브 익스텐시브라고는 하지만 어떠한 내가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면 애론으로 하는 일단 여러분들의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다독을 많이 한 사람이.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괴테가 모국어를 못하면 외국어를 못한다는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은 제가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예전에 한번 학생 중에 하나가 남학생이었어요. 제가 리딩을 할 때마다 그 학생 예를 좀 들거든요. 제가 이제 사교육에 좀 있었을 때, 남학생이 갔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대학을 못 간다 이거예요. 큰일 났다고 어떡하면 좋냐고. 근데 제가 딱 수능 3개월 남겨놓고 상담을 갔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 친구도 이제 꽤 애아빠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그 친구가 갔는데 되게 묘한 걸 느꼈어요. 해석을 해보라 그랬더니 한참 걸리는데
어떤 딱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기억해요. 제가 입에 발음도 어려워요. 이베포레이션 수증기. 네, 지금 우리 서현주 교수님 입모양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를 얘가 이걸 알겠나 싶었던 거죠. 근데 얘가 딱 보더니, 선생님 이거 수증기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책을 많이 읽은 거예요. 그 어머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책을 너무 좋아해서 맨날 책만 읽어서 두들겨 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제가 전략이 뭐였냐면요. 수능을 다 풀지 마. 두 번은 실험을 해봤어요. 다 풀으니까 맞는 게 없어요. 익스텐시브가 안 된 거죠.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하나 다 풀고 네가 풀 수 있는 데까지만 풀어라. 그랬더니 인텐시브로 한 거죠. 익스텐시브가 아니라. 그랬더니 얘가 훨씬 더 잘 맞은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친구의 L1의 다독이었어요. 배경 지식이 많다 보니까 앞뒤 상황에 따라 내용이 파악이 됐던 거예요. 어휘가. 그래서 여러분들 인풋이라는 것이 꼭 L2에서의 어떤 리딩을 많이 하는 것만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L1의 그 다독, 인풋도 필요하고요. 어휘의 인풋도 필요하고요. L1과 L2의 인풋이 다 필요한 겁니다. 다독을 L1을 안 하면 어려운 영어 단어를 보면 한국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무리 해석이 나와도 내가 그 단어를 찾아도. 그래서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혹시 또 수업 여러분 이거 특강 듣고 나서 더 고민이 생기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박은하 교수님이 이거 똑똑한 공부법이라서 좀 쉬운 것 좀 가르쳐 줄라 했더니만 나 결국 공부해야 돼. 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학습이 아무리 시대가 발달을 하고 도구가 좋은 도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의 기본적인 실력 하에서 우리가 그거를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은 AI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내놔도 그 챗GPT에 나와 있는 내용을 내가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요즘은 한국말로 설명도 잘해주긴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효율적인 학습 전략. 자, 브라운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걸 제가 갖고 왔는데 여러분, 자, 잘 보세요. 글 쓴 사람의 의도와 글의 목적 파악하기. 자, 요거는 뭘로 들어갈까요? 익스텐시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이 세부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지, 재미를 목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래서 글의 목적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수능 많이 익숙하죠? 그리고 웬만한 거에 다 나오죠? 토익도 마찬가지고 토플도 마찬가지예요. 윗글에서 나오는 거. 그게 시험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문자나 규칙, 구조, 패턴을 파악하여 세부 내용에서 시작하여 전체를 파악. 결국 뭡니까? 인텐시브에서 익스텐시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익숙하신 분들은 뭐가 생기는 거죠? 플루언시가 생기는 거죠. 스피킹에서만 플루언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플로우가 좋다 그러면 리딩에서도 라이팅에서도 모든 부분에서 플루언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초보자를 위한 전략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자, 초보자들한테 필요한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익스텐시브일까요? 인텐시브일까요? 인텐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에서 문장 구조에서 단어별로 파악되는 거. 파닉스는 저는 어린 나이에 시작하는 그 파닉스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중고등학교 때 읽기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영어는 단어가 읽기가 안 되면 일단 리딩 자체의 이 인지 과정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읽고 같이 눈으로 보고 감각이 다 같이 발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교적 빠른 이해를 위한 효율적인 묵독. 자, 사일런트 리딩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거는 살짝 논란이 좀 있었어요. 과연 사일런트 리딩이 리딩 그 프로피션시를 높여주는데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우리가 리딩을 할 때 우리 어른들은 거의 묵독을 하죠. 사일런트 리딩을 해요. 근데 이제 초보 단계에서는 소리 내서 읽습니다. 근데 특히 파닉스를 배우고 저학년일수록 초보일수록 많이 빨리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큰 소리로 읽어야 리스닝이 되죠. 내가 발음을 할 수 있어야 들을 수 있거든요. 영어가. 한국말은 세종대왕께서요. 기역, 니은, 아야, 어여 소리를 다 낼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은요. 1년만 되면 웬만하면 뜻은 몰라도 다 읽을 수 있어요.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요. 근데 영어라는 단어라는 것은 어원이라는 것도 물론 존재하기도 하지만 언어의 배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언어가 어떻게 해서 생성이 됐고 변화되고 프랑스어, 이탈리, 그다음 프랑스어, 그리스어, 로마자, 그다음에 하다못해 바이킹 언어까지 다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언어다 보니까 그 어휘가 규칙성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고 큰 소리로 소리내서 읽어야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능력 향상 후에 이제 묵독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왜냐? 속도가 생기는 거죠. 소리내서 읽고 소리내서 하게 되면은 그만큼 속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인텐시브에서 익스텐시브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즉 한 번에 여러 단어를 눈으로 읽는 연습이 필요한데 요거는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요. 리딩 텍스트를 딱 보면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때 시간 측정을 통하여 속독을 유도한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근데 네 가지 스킬, reading, writing, speaking, 그다음에 listening. 다 사실은 타임을 정해놓고 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영어 학습에서의 속도, 스피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꼭 리딩뿐만이 아니라 라이팅도 내가 익숙한 부분의 구조와 문장은 빨리 쓸 수 있는 거죠. 패스트 리딩 하게 되고, 패스트 리딩을 하게 되면 영어 리스닝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요 아이디어에 대한 텍스트를 훑어보기. 자, 텍스트 전체를 재빠르게 훑어서 읽어서 요지를 파악하기. 이거는 뭐로 들어가는 거죠? 익스텐시브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글을 빨리 읽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브라운 선생님이 말한 거에 보면 어때요? 어, 인텐시브, 익스텐시브 섞여 있죠. 효율적인 학습 전략인데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특정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스캔하기, 글을 빨리 읽는 법 중 또 하나고, 그 다음에 읽기 자료를 전체 다 읽지 않고 특정 정보만 찾아 읽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시간, 또 시험 볼 때 급하면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러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짧은 글, 광고나 시간표, 컴퓨터 매뉴얼 등 근데 요거 제가 한번 특정 정보만 찾아서 읽었다가 실수했잖아요. 우리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글도요, 우리 애론도 이렇게 특정 정보만 찾아서 읽다가 보면 놓치는 경우들도 생겨요. 그래서 저는 사실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거 읽고 다시 한번 좀 시간 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게 서로 간에 어떤 상호작용이 또 되는 거죠. 의미론적 매핑이나 또는 클러스터링 사용해서 비교적 긴 글을 읽을 때,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논문을 읽을 때 주로 이제 이렇게 의미가 연결되는 부분들 매핑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딩을 할 때 메모도 좀 하게 되죠. 옆에다가. 그 리딩하면 이제 원서책 읽을 때 옆에 메모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실관계, 전후관계, 포함관계 요거는 제가 대학교 때 이제 학부는 이제 영어 영문학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석사랑 뭐 박사는 이제 영어 교육 쪽이었지만 영문학을 할 때 이제 보면 아직도 기억해요. 교수님께서 소설책을 하나 저기 그 수업 시간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인텐시브하고 익스텐시브로 병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서 왜 이 말을 했을까? 추론까지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이 사건이 여기서 지금 암시가 돼서 나중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아직도 그 책 제가 갖고 있다가 얼마 전에 이사하면서 버렸어요. 버렸다기보다는 잃어버렸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다 메모한 거에 보면, 뭐, 인과관계, 사실관계, 뭐 이런 거를 딱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서 뭘 가리키는 거고, 이때 시는 누구다. 생각해보면 제가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이 지금의 시대도 똑같아요. 근데 다만 그때는 아날로그 방식의 책이었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기사도 읽을 수 있고 요즘은 논문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다 어디로 읽죠? 온라인으로 읽는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만 결국은 똑같은 리딩을 학습하는 건 똑같지만 도구가 바뀐 거고 학습의 장이 바뀌었을 뿐인 거예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죠. 그다음에 확실하지 않은 내용도 추측하여 보기. 방법미한 활동에 속하죠. 이건 익스텐시브예요. 그리고 어휘의 의미, 단락과 달라, 글의 내용, 문화적 차이. 어떠한 내용을 읽었을 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러면 그건 뭐죠? 문화적 차이. 이건 왜 그랬을까? 이건 왜 그랬을까? 이런 거요. 그다음에 단어 분석하기. 인텐시브가 되겠죠. 그래서 모르는 어휘에 들어있는 단서를 통하여 그 의미를 유추하는 거죠. 오거나이즈, 그래, IGE는 동사고, 자, 네이션 국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ION으로 끝나면 보통 명사구나. 이 유추를 할 수 있는 것들.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문자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를 구별하기.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아이고, 오타도 구분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인텐시브 해야만 오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이거죠. Where are we? 자, 우리가,
우리 막 어디를 가다가 야 우리 집 어디쯤이야? 그러면 진짜 장소를 묻는 where are we가 되는 거고요. 숨쉬게 졸았어요. 졸다가 지금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 라고 하면 지금 어디쯤이야? 장소가 아니죠. 책적 의미가 두 개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일을 진행하다 진행 과정을 놓쳤을 때 어디까지 했어요? 우리 회의 중에 우리 어디까지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또 길을 잃어서 물어볼 때 여기 어디예요? 우리 어디예요? 자, 이렇게 문장의 의미와 함축적 의미 사이를 구별해야 되는 것들.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연결 단어의 사용 및 이해 능력인데, 참, 요거는, 아까 제가 인텐시브 한 거에서, 코이전이란 말씀드렸죠. 영어에서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코이전 중에 하나 이런 거죠. first, second, third. 리스닝에서도 이 부분은 하나의 전략으로 나와요. 그래서 리스닝을 들을 때 first, second, third 정보를 줄 때 나열하는 것들. 그럼 우리가 리딩할 때도 상대방이 정보 파악을 상대방이 쓴 글을 정보로 파악해야 되는데 요거를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라이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독자가 리더가 정보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리더의 입장에서 글을 쓸 때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추가 연결사, also, above, 그다음에 all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인과관계 연결사, 그다음에 therefore, namely, furthermore 여러분들 혹시 단순히 단어로 외웠던 거지만 그런 것들이 리딩에서 이만큼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읽기와 관련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특강을 통해서 이거였어요. 읽기와 관련된 개념과 전략이 시대가 변하면서 개념이 같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개념은 같이 있고요.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책과 교수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이제는 다양한 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바뀐 겁니다. 시대로 바뀐 겁니다. 즉 가장 흔한 예로 요즘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 예전에는 교수자한테 묻거나 주변에 학원 가서 묻거나 학원이 없던 시절에는 그럼 너무 옛날인가요? 학원이 없던 시절은? 아니면 옆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던 거면 이제는 뭐 우리가 번역 도구도 기계 번역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럼 문장이 무슨 말인지 해석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뭐 주변에 이제 그 인터넷 쳐서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가장 뭐 흔한 예로 우리가 그 얘기다. 네이버에게 물어봐.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대 흐름에서 그 티처 센터드에서 러너 센터드로 모든 학습이 바뀐 것처럼 리딩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인텐시브 리딩에서 제가 그래머 트랜슬레이션 어떤 티칭 어프로치가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수자가 같이 수업에서 많이 활용을 했었던 거면 이제는 그것이 교수자는 퍼실리테이터가 되는 거예요. 촉진자, 서포터. 이제는 어떤 도움을 주는 헬퍼의 입장이 되는 거고 다양한 도구들이 학습이 돼서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AI 학습 도구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우리가 숏텀에서 롱텀으로 가기까지에는 한 네 번 정도의 그 단기 기억이 쌓여야 된대요. 그러면 숏텀이 10분 정도 가면 잊어버린다는 거죠.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잊어버리면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가 아니에요. 인간의 습성입니다. 잊어버리는 거는.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걸 10분 동안 네 번을 반복해줘야지 농텀으로 간대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또는 교수자가 없어요, 옆에. 교수자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나 복습 안 하는 거죠. 반복 안 하는 거죠. 스스로가 모티베이트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거를 내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 앱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인공지능이 다그나 다시 해야 되겠네 하고 다시 돌아가지고 학습의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가 생각해 보세요. 그 학습의 프로그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습에서 내가 한 게, 박은하가 한 게 틀렸네 라고 피드백을 누가 입력을 시켜준 겁니까? 인간이 시켜준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습의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 인공지능과 학습 앱을 보면서 학습을 하는 건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저예요. 그거를 활용하는 거니까 기본적인 학습의 개념과 이론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활용하는 도구들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념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학습의 도구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교사도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교사와 AI 교사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국은 우리 인간 교사라는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비슷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그래도 인간 교사는 공감을 할 수 있잖아요. AI는 공감을 못 하잖아 했더니 미국에서 교사하는 제 후배 동생이 딱 하는 말. 언니,
AI가 공감도 배워 이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떡하지? 이제 막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시대가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 딱 하는 말. 언니, 근데 그러는 와중에도 우리가 똘똘해야 돼. 우리가 똘똘해야지 그것도 활용할 수 있어. 안 그러면 어차피 있어 봤자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학습의 기본적인 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근데 그런 모듈들이 다 뭡니까? 우리 학습자들을 위해서 개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텐시브하고 익스텐시브한 그 리딩을 병합을 하세요. 병합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사실 저 이전에 이제 다른 교수님들께서 AI 관련된 것들도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어떤 요즘 트렌디한 것들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인텐시브하고 익스텐시브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읽기의 효율적인 전략이 화려하고 멋있는 방법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개념을 따르면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면서 도구들을 잘 활용해서 내가 궁금증이 유발했을 때 그때그때 해결할 수 있도록 학습하시는 거. 저는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오늘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 다양한 도구를 그럼 활용해서 이렇게 도구를 활용할까? 라는 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짧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다음을 위해서 좀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내가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어휘를 학습하는데 어휘를 잘 모른다. 여러분 네이버에 가면 나만의 단어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장을 활용하셔서 제가 아는 교수님은 요즘 치매에 안 걸리겠다고 독일어 공부를 시작하셨어요. 독일도 가신대요. 아침마다 거기다 독일어를 네이버장에다가 하나씩 하고 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학습은 내가 하고 이제는 독일어 선생님 없어도 독일어가 가능한 거예요. 발음도 나오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발음도 이제는 사전 찾아갖고 발음교 안 봐셔도 되잖아요. 저는 사실 발음교를 배웠던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발음교 보고 읽는데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키고 들으세요. 그리고 영어 읽기 구글에서 들어가면은 그 부분을 해석해주고 소리까지 다 내서 읽어줍니다. 발음 따라하고 스피킹 연습? 원어민이 없는데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큰 소리로 읽고 대화하세요. 그쵸? 그러면 충분히 그게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자, 인텐시브하고 익스텐시브한 내용을 병합하시고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자라는 게 저의 첫 번째 읽기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